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철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또 내용있게 정보 많은 방송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론고수 시즌2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여론고수 시즌2 더 많이 발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한강입니다. 자, 우리가 뷰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한강이죠. 한리뷰. 네, 바로 한강.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강.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되는 한강의 기적이죠.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바로 그 한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강벨트에 많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12개, 13개 정도 되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15개, 20개까지도 보는 것이 바로 한강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산, 마포, 또 관악, 또 성동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한강입니다. 중구, 종로, 바로 이 한강입니다.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자,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양천구까지 한강이기 때문에 사실 한강에서의 승부가 서울에서의 찐 승부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이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에 싹쓸이를 해갔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죠. 자, 서초와 강남, 송파도 한강벨트지만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도 보수 정당이 다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용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강벨트를 사실상 싹쓸이를 해갔던 것이 민주당입니다만 이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역구를 보는 데는 여러분들이 3차원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이에요. 지난 총선과 많이 달라진 것은 이번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의 서울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9%,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민주당 26%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선거가 많이 이제는 4년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강벨트도 치열한 접전이고 지지율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후보자의 컴피티티브니스, 바로 경쟁력입니다. 후보자 경쟁력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지역 기반이 셉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서울에서는 많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현역 후보자들이 물론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강북거리나 지금 중성동 가면 매우 시끄러운 곳이죠. 그래도 이 지역에도 전직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맡은 사람들을 또 임명을 했어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임명하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을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을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팽팽한 곳이 또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곳이 많다. 물론 이제 서울의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경원 같은 사람이면 정당 지지율도 높은 데다가 후보의 경쟁력도 높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지역구를 분석하는데 세 번째 할로 이펙트. 여기에 어떤 후광 효과가 작동되죠. 자, 민주당이 서울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자, 이재명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서울에 이재명 안 좋아하잖아요. 안 먹혀. 그럼 서울의 김부겸? 안 먹혀. 서울의 이해찬? 안 먹혀. 시도 안 먹혀요. 자, 서울의 조국? 시도 안 먹혀.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래도 서울의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입니다. 서울의 현대고등학교, 서울의 서울대학교,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각 지역구를 한동훈의 지역구로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선거 전략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효과는 중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한데 그 한동훈 효과를
뿜어내야 되는데 이제 서울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강벨트는 할로 이펙트. 이 한동훈의 선거로 만드는 순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지난번 대선 때를 보면 돼요.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한강벨트 모조리 몽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깁니다. 왜? 그때 부동산 이슈가 되고 윤석열 후보로 똘똘 뭉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중요한 게 한동훈 후보가 서울에서 내세울 건 뭐다?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과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약이 나와야 돼요. 이 공약이 무슨 공약인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론고수 시즌2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 이런 공약이 있단 말이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종찬 소장이 다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이건 어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데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배종찬 소장, 이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분석이에요. 독보, 독종, 독립, 단독. 이건 뭐 수억이 아니라 수천억 가치가 있는 공약 아이디어를 이미 제시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서울의 48개 지역구가 정청래 대 한동훈, 또 누굽니까? 안기령 대 한동훈, 그 다음에 뭐죠? 누구 대 한동훈. 한동훈의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은 자기한테 한 표를 달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강벨트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다만 후보자 경쟁력에서는 조금 딸린다. 왜? 이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광진구 얼마나 하더라도 지금 고민정 대 오신환인데, 고민정 이전에는 이 지역을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똘 뭉쳐서 투표를 하겠죠. 자, 이걸 때려 부술 수 있는,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모든 지역구를 한동훈 지역구 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선거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필승 전략이 된다라는 점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